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8월 14일 좀 시간이 남아서 사실은 한 번 더 언급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세 번째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언급해 보고 싶은 거는 지식산업센터의 전용률, 이 전용률이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시면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 부분 한번 언급드려 보고자 합니다. 제가 맨 처음 지식산업센터를 시작했을 때 2006년도에는요 그때 당시에 모든 지식산업센터의 전용률은 6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정도, 이 정도 때 들어갔습니다. 전용률이 한 57%, 8%, 61%, 2% 이 정도. 전체 100평의 분양을 받게 되면 실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60평 가량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비교를 해서요. 지금 현재 2019년도 대한민국에서 지어지고 있는 모든 지식산업센터의 전용률은 정확히 50%입니다. 정확히. 이 어떤 설계 회사이든지 간에 50%를 어떤 식으로든지 맞춥니다. 이거는 인식입니다. 인식. 일반 사람들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이 인식의 차이를 넘어서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보다 더 떨어지게 되었을 경우에는 전용률이 너무 안 나온다. 50%까지는 전용률을 인정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지식산업센터를 설계하는 설계사무실에서는 전용률을 50%까지 만듭니다. 이게 이제 전용률을 50%까지 만드는,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은 전용률이 60%일 때하고 전용률이 50%일 때하고 요 차이가 뭔 것 같으세요? 단순하게 내가 사용하는 공간이 10%가 더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 차이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뭐냐면 전용률이 10%가 줄어든 반면 그만큼 팔 수 있는 공간을 10%를 더 만들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하를 좀 덮었다는 이야기죠. 무슨 얘기냐면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토지가도 많이 올라갔고요. 건축비도 너무나 많이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매출을 최대한으로 늘려야 됩니다. 최대한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지식산업센터를 지으면 지하 1층에 이렇게 내려가면 주차장, 지하 1층에는 근생들도 있고 공장도 있고요. 지하 2층에도 일부 이제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있고, 지하 3층, 4층에 이제 주차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맥락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냐면요.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소를 잡으면 소는 버릴 게 단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봐보세요. 소는 진짜 소 가죽도 물론 쓰고 있지만 소 가죽도 쓰고 소는 피도 먹습니다. 뼈는 뼈대로 과서 먹죠. 그 다음에 내장도 다 먹습니다. 고기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간단히 따져서 소를 잡아서 버리는 것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식산업센터에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지하층으로 들어가면 저거는 어떻게 팔아먹을 수 없는 공간? 이렇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서 보시면 지하 3층, 지하 4층까지 있다고 치면 맨 끝터리 꼭대기까지, 구석까지 전부 다 그게 돈으로 환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전용률 50%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알으셔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대의 매출을 내기 위해서 위에다가 일반 실사용자에게 줄 수 있는 공간을 줄이고 그만큼 그 10% 부분만큼 팔아먹을 수 있는 공간의 면적을 더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지하를 더 팠음으로 인해서 공사비보다
받는 분양가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용률이 계속적으로 떨어져서 50%까지 내려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전용률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이 50%까지는 납득을 하지만 이게 만약에 이제 사자가 40 몇 %대로 나온다고 하면 또 이제 느낌이 확 많이 달라지는 거겠죠. 이게 이제 반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금 대한민국에 짓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전용률은 50.1%, 50.2%, 50.3%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거와 맥락이 비슷하게 그 제가 이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식산업센터 안에 지원시설 비율이 산업단지 안의 지역은 20%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비율이 19.9%, 19.8% 맥스로 다 들어갑니다. 거의 대부분. 이게 이제 매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뭐 어떤 부분을 사실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이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는 이제 그 토지가가 더 올라가고요. 토지가가 올라가고 건축비도 올라갑니다. 근데 일반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분양가는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어디서 상계를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전용률을 더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보면 전용률이 뭐 30 몇 % 나오는 거, 40%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그 너는 비싸고 나는 싸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외형적으로 봤을 때 평당가가 만약에 뭐 2천만 원이다. 근데 2천만 원짜리인 평당가인데 어떤 거는 전용률이 60%고 어떤 거는 전용률이 50%고 어떤 거는 전용률이 40%라고 봤을 때 이거는 똑같은 2천만 원이 아닌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것도 분양하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사실은 속이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 특히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아직까지는 50% 선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공용부가 너무 많이 빠져서 47%, 6%까지 빠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런 신행사들도 결국은 다른 데를 어디를 줄이서라도 50%로 만들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그 최초로 시행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소지를 만들어서 이슈화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거겠죠. 그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그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으로 가는 토지가는 계속 올라가고요. 당연히 주 52시간으로 인해서 건축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지식산업센터가 제가 맨 처음에 그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했을 당시에 그때 지식산업센터 평당 건축비가 170만 원, 18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도에 보통 이제 뭐 메이저 1군 브랜드로 봤을 때 400만 원이 이미 넘어갔습니다. 이제 거의 더블이 됐잖아요. 물론 이제 물가 상승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뭐 충분히 그 정도로 가야 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올라가는 만큼 실질적으로 분양가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이 되고 분양가 안에서 녹였을 때 일반 수분양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꼼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전용률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이제 조금 심도 있는 사실은 이야기했어요. 일반적으로 그 지식산업센터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생각해 보지 않았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사람들도 사실 잘 모르는 내용인데 한번 이렇게 생각이 나서 한번 언급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면은 새로운 또 건물이 보이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일반 이렇게 오피스 건물이나 상가 건물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40%, 특히 마곡 같은 데 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마곡 같은 데 보면 30 몇 %짜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유의해서 보고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 보시면 또 새로운 것들이 보일 수 있으니까, 한번 제가 언급 한번 해드렸으니까 한번 귀 기울여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